반갑습니다. 한일세무TV의 전대익 세무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 주택임대 사업자 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제 주택임대를 해볼까 말까 고려하시는 분들께서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바로 주택임대 사업자의 건강보험료 부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주택임대 사업자가 또 이게 의무화로 바뀌면서 더 많은 분들께서 이 질문을 하시는 것 같아요. 특히 나는 피부양자라서 지금까지 한 번도 건강보험료를 안 냈었는데 이제 주택임대 사업자를 내가 내게 되면은 무조건 이 건강보험료가 나오는 거 아닌가, 따로 내야 되는 거 아닌가 하고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자, 여기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우리가 속 시원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럼 이 건강보험료를 내시는 분과 안 내시는 분이 누군지에 대해서 먼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건강보험료 납부 대상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첫째로 우리 직장을 다니면서 자신의 소득의 일정률만큼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계시는 직장 가입자 분들이 계실 거고, 두 번째로는 직장은 다니진 않아요. 직장은 다니지는 않는데 다른 소득이 있으신 분들이나 재산이 많으신 분들의 경우에는 소득과 재산 그리고 자동차 얘네들을 합쳐서 보험료 부과 점수라는 거를 만들죠. 거기에 합계액에 따라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시는 지역가입자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또 이제 건강보험료를 안 내시는 분들도 계시죠. 바로 이제 피부양자 분들이신데, 직장 가입자의 부양가족으로서 내가 소득이 없으신 분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여기서 피부양자가 일반적으로 다른 소득이 이제 생긴다라고 하게 되면 지역가입자로 이렇게 전환이 돼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 피부양자 분들께서 주택임대 사업자를 내가 냈다. 그리고 임대소득이 발생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지역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를 납부를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 피부양자가 주택임대 사업자를 내기만 하면 무조건 건강보험료가 부과가 될까요? 그걸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피부양자에서 제외되는 사유들을 좀 알아야 되는데, 피부양자에서 제외되는 사유에는 사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한 가지가 바로 사업자 등록이 있으면서 사업 소득 금액이 발생하는 경우에 피부양자에서 제외가 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게 자세히 보셔야 돼요. 자세히 보면 두 가지 요건이 있는 거예요. 이게 사업자 등록이라는 한 가지 요건, 그리고 사업 소득 금액의 발생이라는 두 번째 요건, 즉 두 가지 요건이 있으신 겁니다. 즉 사업자 등록만 하고 내가 사업 소득 금액이 발생하지 않아서 0이었다 라고 하면 건강보험료가 부과가 되지 않는 거죠. 여기서 의아해 하실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사업자 등록을 내고 내가 월세를 받고 있다라고 하면 당연히 소득이 생기니까 건강보험료 부과되는 거 아니냐.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더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여기 사업 소득 금액이라는 이 단어의 의미예요. 이 사업 소득 금액이란 나의 수입에서 관련 비용을 차감한 순이익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즉 이제 주택임대 사업자라고 하면 주택임대 수익 금액에서 관련 경비를 차감한 순수한 이익을 얘기를 하는 거죠. 따라서 내가 만약에 수입보다 비용이 더 크거나 아니면 수입과 비용이 동일하다 라고 하면 소득 금액이 아예 마이너스 손실이거나 아니면 0이 되는 거죠. 예. 결국은 내가 사업자 등록을 냈다 하더라도 소득 금액이 없으니까 이 경우에는 건강보험료가
부과가 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사실 주택임대 하면 뭐 월세만 받고 딱히 뭐 우리가 임대와 관련해서 뭐 비용들이 들어갈 일이 사실 없잖아요. 그러면 대부분이 건강보험료를 내야 되는 경우가 생기지 않냐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겠죠. 근데 또 여기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를 더 아셔야 돼요. 우리가 주택임대 이 수익 금액이 연간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이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따로 분리과세 한다라고 이제 바뀌었죠. 이 분리과세를 할 때 임대 수익 금액의 일정률만큼 무조건 경비로 인정을 하고 추가적으로 기본공제까지 해서 이 주택임대 소득 금액을 산출하게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때 경비율하고 이 일정액만큼의 이 공제 금액이 이게 주택임대 사업자 등록을 했냐 안 했냐에 따라 또 달라지는데, 또 여기서 아셔야 될 게 이 주택임대 사업자 등록이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바로 지자체와 세무서에 다 등록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자체와 세무서에 동시에 등록을 했다라고 하면 수익 금액의 60%만큼의 경비로 인정을 하고 여기에 기본공제로 400만 원까지를 또 빼준다라는 거죠. 이와 달리 만약에 내가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을 안 했다거나 세무서에만 등록을 했다 할 경우에는 우리가 이 수익 금액의 50%만큼만 경비로 인정을 하고 기본 공제는 200만 원까지만 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또 여기서 이 소득 금액, 수입에서 비용 차감한 이 소득 금액이 0이 나오는 수익 금액을 여기서 우리가 역으로 산출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제가 한번 이렇게 계산을 쭉 해봤는데요. 즉, 우리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을 했을 경우에는 주택임대 수익 금액이 연간 1,000만 원까지, 그리고 세무서에만 등록을 했거나 아니면 내가 미등록을 했다라고 할 경우에는 연간 400만 원까지는 소득 금액이 0이 나온다라는 거죠. 따라서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죠. 우리가 지자체나 세무서에 동시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다 했다 하게 되면 수익 금액이 연간으로 따지면 1,000만 원, 월로 따지면 약 한 83만 원까지. 자, 만약에 세무서에만 등록을 했고 내가 등록 자체를 아예 안 했다라고 하면 연간 400만 원, 월로 따지면 한 33만 원 정도까지는 소득 금액이 0이 되니까 내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했다 하더라도 이 건강보험료가 발생을 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그렇지만 당연히 그 이상이 되면은 건강보험료를 지역가입자로서 당연히 부과는 되는 거겠죠. 자, 그렇다면은 만약에 내가 이제 1,000만 원, 400만 원을 넘었다. 그래서 이제 건강보험료가 부과가 될 것 같은데, 그럼 이 건강보험료는 언제부터 부과가 될까요? 이것도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부분인데, 자, 예를 한번 들어보면 내가 만약에 주택임대사 소득이 발생해서 2020년 5월 말까지 주택임대소득세 신고를 국세청에다 했어요. 국세청에 완료를 하면 이 내용은 바로 건강보험공단으로 통보가 되면 그러면 이 건강보험공단은 이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20년 11월부터 1년 동안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게 되는 거죠. 즉 올해에 내가 처음으로 주택임대소득이 발생을 했다라고 하면 이 건강보험료는 언제부터 부과가 된다? 바로 내년 11월부터 부과가 된다라는 거죠. 자, 지금까지 우리 주택임대사업자와 이 건강보험료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봤는데요. 결국은 우리 피부양자가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였다라고 해서 무조건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는 것은 아니다. 연간 임대 수익 금액이 1,000만 원 또는 400만 원이 넘었을 경우에만 이 건강보험료가 부과된다라는 점 다시 한번 제가 또 강조를 드리면서
이번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